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제사상 차리라며 겨우 3만원을 건네준 시댁에 저는 싱긋 웃으며 마트로 향한 사연입니다. 그날 제 제사상에 올라간 건 편의점 안주와 수입 캔맥주였고 그걸 본 시숙들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데요.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날 저는 정말이지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화가 나야 정상인데 서럽고 억울해야 마땅한데 그 3만원짜리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이날이 드디어 왔구나 싶었거든요. 제 이름은 이정숙, 올해 62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고 결혼 35년 동안 경기도 수원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이었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보험 설계사로 12년을 일했습니다. 시댁은 충청남도 아산.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아들 셋을 키우셨죠. 장남이 우리 남편이고 둘째가 박준석, 셋째가 박준태. 저는 그 집 맏며느리였습니다. 맏며느리.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하던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집 와서 고생 많을 텐데 잘 부탁한다. 그때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설, 추석, 제사. 1년에 명절만 2번, 제삿날이 3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기일, 시할아버지 기일, 시할머니 기일. 5번의 큰 행사, 전부 다 제 몫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산까지 내려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탕국 끓이고 산적 굽고 나물 무치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 보시고 둘째, 셋째 며느리들은 언니가 하면 더 맛있잖아요. 그 한마디로 빠지고. 그래도 저는 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 11시 전까지 전을 부치는데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전이 좀 두껍다. 내년엔 얇게 부쳐.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말이죠. 남편은 거실에서 시숙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제사 비용을 주셨습니다. 10만원. 이거로 되겠어? 옛날에는 5만원으로 됐다 하시더라고요. 전이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동태전, 육전, 깻잎전, 두부전, 호박전. 고기 한 근에 요즘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과일값은 어떻고요? 1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늘 우리 돈으로 채웠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뭐 바라지 마. 어머니 용돈도 빠듯해. 그 말에 저는 더 말 못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절 저는 보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가면 저녁 7시가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명함을 수십 장씩 뿌렸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미용실 대기석에서도, 시장 골목에서도. 한 번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명함을 드렸더니 설계사님, 나는 지금 보험이 너무 많아서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럼 혹시 주변에 필요한 분 있으면 소개만 좀 해주세요. 그 아저씨가 나중에 진짜 소개를 해줬습니다. 같은 아파트 노부부 2분. 그분들이 종신보험을 들었고 그게 그달 제일 큰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발로 뛰었습니다.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 그게 우리 집 생계 비용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 내고 식비 내고 남편 용돈 챙겨주고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명절 때 시댁 내려가는 교통비도 우리 돈, 제사 음식 재료비도 우리 돈, 시어머니 생신 선물도 우리 돈.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쌓이면 얼마가 되는지를.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회사가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57세 명예퇴직. 퇴직금은 받았지만 그 이후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뭘 했냐고요? 나이 예순에 보험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 고객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한 통화도 안 해본 번호도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객님, 저 이정숙 설계사인데요.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반갑게 맞아주셨고 어떤 분은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줄었습니다. 정수가 이번 제사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번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돈도 못 준다. 니들이 좀 알아서 해. 그 알아서가 저한테만 오는 말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한테는 안 갔습니다. 셋째 며느리 미래한테도 안 갔습니다. 왜냐고요? 걔네 남편들이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을 드리거든요. 우리 남편은 용돈도 못 드린 형편이 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도 맏며느리인 저는 제사를 차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누이 순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박순희. 시누이가 셋인데 그 중에 제일 입이 험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왜 이래? 늙어 보여. 오빠가 백수라더니. 맏며느리 차림새가 이게 뭐야? 그 말들이 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계신 데서, 시숙술 있는 데서. 저는 그때마다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음이 최선의 방어였으니까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안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작년 시어머니 생신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산 시내 한정식 집에서 다들 모였습니다. 시숙들, 시누이, 며느리들. 식사가 끝날 무렵 순이가 대뜸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아버지 길 준비 얼마나 할 거야? 오빠가 놀고 있으니까 형편 안 되잖아. 그냥 간단히 해도 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시숙들도 그냥 술잔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아무도 순이야 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지 않더군요. 그 침묵이 저는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준호씨, 나 이제 시댁 제사비 못 쓰겠어. 우리 형편에 내가 왜 맏며느리 역할만 해야 해?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냐고요? 그게 맏며느리 역할이잖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사실 3년 전부터 가계부를 따로 적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리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적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날짜, 항목, 금액, 제사 비용 지출 내역, 시댁 드린 용돈 내역, 명절 선물 영수증, 경조사 부조금, 시어머니 병원비 보탠 거, 시어머니 냉장고 바꿀 때 보탠 거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영수증은 봉투에 따로 모아뒀죠. 노트가 2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 무렵에 친정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정수가 이건 내 거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마라. 네가 정말 힘들 때 써라. 저는 그 통장을 혼자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보험일 하면서 저 혼자 몰래 들어놓은 개인 연금도 있었습니다. 62부터 나오는 거.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맏며느리 역할이잖아.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아버지 기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정수가 이번 제사 준비 좀 잘 부탁해. 저는 답장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제사 때 비용 얼마 주실 거예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한참 있다가 대답이 왔습니다. 네 남편한테 받아. 남편한테 전달했습니다. 남편이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3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야? 엄마도 나도 이제 돈 없잖아. 이번엔 좀 간단히 해. 3만원. 35년 맏며느리에게 돌아온 제사 비용이 3만원짜리, 10,000원짜리 3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어서요. 제사 당일 아침, 저는 수원에서 아산까지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3만원어치를 하는 겁니다. 아산 시내에 도착해서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사과 2개, 배 2개, 편의점에도 들렸습니다. 수입 캔맥주 4캔, 오징어 안주 하나, 삼각 김밥 하나, 즉석밥 하나.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28,000원. 잔돈이 2,000원 남았습니다. 저는 그 2,000원으로 캔커피 하나 사서 마셨죠. 시댁 가기 전에 마시는 마지막 여유였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왔니? 준비는 다 해왔어? 네, 어머니 다 해왔어요. 제가 봉지를 내려놓고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봉지 하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3만원어치 가져왔습니다. 딱 3만원어치 차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마침 둘째 시숙 준석이가 들어왔습니다. 부인 수진이랑 같이요. 준석이가 제사상을 보더니 말문이 막혀 있습니다. 형수, 이게 제사상이야? 네, 3만원 받아서 3만원어치 차렸어요. 수진이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셋째 준태도 들어왔습니다. 미래랑 같이. 준태가 들어서다가 제사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캔맥주가 여기 왜 있어? 네, 시아버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시누이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상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제사상에 이게 뭐야? 캔맥주가 올라가 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이씨, 저는 3만원 받았어요. 3만원으로 이게 최선이에요. 더 차리려면 더 주셨어야죠. 언니 지금 장난해? 장난이요? 순이씨, 작년 생신 모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오빠가 백수라 형편이 안 되니까 간단히 하면 안 되냐고요. 그 말 기억하세요? 순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석이가 나섰습니다. 형수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버지 길인데. 감정적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제가 쓴 제사비용, 명절비용, 시댁 경조사비 다 여기 적어뒀어요. 노트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총액이 얼마인지 보실래요? 4,200만 원이 넘어요. 영수증도 있어요. 봉투에 다 모아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태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야? 어머니, 저 거짓말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준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수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제사상이 이게 뭐예요? 저는 그때 오래도록 참아온 말을 꺼냈습니다. 준태씨, 저는 이제 62이에요. 보험 팔아서 이 집 생계 책임지면서 35년 동안 맏며느리 역할 했어요. 남편 퇴직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나이 60에 다시 명함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작년 생신 모임 때 순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오빠 백수 됐다고 제사 대충 하냐고. 그 말 듣고 저는 그에 또 제사를 차렸어요. 우리 돈으로 말이에요. 시누이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 저는 그 말을 받았습니다. 수진씨 알아줘서 고마워요. 근데 그 말이 오늘 처음이에요. 35년 만에 처음이요. 수진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남편 준호가 구석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맏며느리 안 할 거예요. 제사도 못 하겠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제 돈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는 직접 차리시거나 세 분이서 나눠서 하세요.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형수 그게 말이 돼? 맏며느리가. 준석씨, 나는 맏며느리 이전에 이정숙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가슴이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시어머니가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너무했어. 네한테 너무했어. 저는 그 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압니다. 어머니가 악한 분은 아니신 거.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아셨던 거잖아요. 맏며느리는 당연히 하는 거라고. 그런데 저도 이제는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못 하셨습니다. 그때 준석이가 일어났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30분 뒤에 준석이가 치킨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준태는 족발을 사왔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상에 치킨이 올라갔습니다. 족발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사상에 치킨이야?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네가 뭘 해왔어? 해보기나 했냐고. 순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어르신, 오늘 진짜 드실 게 많으시겠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랬어? 준호씨, 나 피곤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결혼이 피곤하다고. 남편이 더 말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고마운 줄 몰랐어. 저는 가만히 있다 말했습니다. 준호 씨, 그 말 35년 전에 들었으면 달랐을 텐데.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왠지 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 괜찮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안 났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더라고요. 한 달 후 준석이 시숙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 다음 명절 준비 형수가 좀 맡아줄 수 없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준석 씨, 저는 이제 제 자신 챙기면서 살 거예요. 수진 씨랑 미래 씨랑 잘 의논해서 하세요. 저는 참석은 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맏며느리가. 저는 맏며느리 이전의 이정숙이에요. 그 말 한 번만 더 드릴게요. 하고 전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저는 수원 광교 작은 카페에 앉아 이 사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처럼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애틋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어쩌면 그게 현실적인 결혼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험 일을 합니다. 제 오래된 고객 중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지난달에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설계사님, 나는 설계사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놓여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5년 동안 시댁에서 한 번도 못 들은 말을 남의 집 할머니한테서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한 번씩 불러봅니다. 이정수. 그 이름 석자가 이제는 제 귀에 전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정숙씨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사연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3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맏며느리 역할이잖아. 남편이 한 이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35년을 쏟아부어도 그게 역할이라는 당연한 말 하나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 제사상, 어떤 분들은 너무 심했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3만 원짜리 제사상이 오히려 가장 정직했다고 생각합니다. 3만 원을 주는 사람들한테 3만 원어치를 돌려준 거니까요. 제가 보험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자식 뒷바라지, 시댁 뒷바라지만 하다가 60 넘어서 빈손인 분들. 계약서에 이름 쓸 때가 제일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했죠. 제 이름 석자가 서류 위에 박히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정숙 씨가 대단한 건 복수를 해서가 아닙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찾은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 들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다 싶으신 분 있으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내 이름 석자 반드시 지키십시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